지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중국 최대 가전업체 중 하나인 루오펑전자가 삼성전자와의 부품 공급 계약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루오펑전자 전략본부 린샤오웨이 부총 책임자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한국 부품에 의존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과연 중국 기업이 삼성 없이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결정이 가져올 파장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중국 기술력이 정말 한국을 앞설 수 있을지 아니면 무모한 도전일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이 루오펑전자 본사 30층 회의실에서 린샤오웨이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삼성 이미지 센서를 대체하라는 회장의 지시가 떨어진 지 사흘째. 린샤오웨이는 이미 해결책을 머릿속에 그려두고 있었죠. 푸단대 전자공학 박사 출신답게 냉철한 분석력과 수치 중심의 사고로 무장한 그에게 이 정도 문제는 껌이었습니다. 그깟 부품 하나쯤이야. 린샤오웨이가 중얼거렸어요. 책상 위에는 각국 부품 공급 업체들의 자료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독일의 정밀 센서 업체, 대만의 반도체 제조사, 인도의 저가 대량 생산 공장까지 모든 대안을 이미 확보해둔 상태였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부하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린샤오웨이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기술은 숫자로 보는 겁니다. 감성팔이는 필요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픽셀 밀도, 색상 재현율, 노이즈 억제 능력. 이 모든 걸 수치로 비교하면 대체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린 시절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가전 상점의 낡은 간판, 그 위에 붙어있던 메이드 인 코리아 스티커. 결국 한국산 제품들에 밀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어깨가 축 늘어졌던 모습 말입니다. 그때부터 린샤오웨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한국 기술에 대한 반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한국은 조립만 하는 나라입니다. 린샤오웨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짜 기술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회의실 안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5대 가전사 중 하나에서 글로벌 부품 공급망을 책임지는 부총 책임자의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었어요. 일주일 후 린샤오웨이의 사무실은 각국 공급업체들의 샘플과 제안서로 가득 찼습니다. 독일 바이에른 지역의 정밀광학 회사에서 온 이미지 센서는 기술 스펙상으로는 삼성 제품과 거의 동일했어요. 대만 신주 지역 반도체 업체의 제품은 오히려 일부 항목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였죠. 봐요, 이게 현실입니다. 린샤오웨이가 기술팀장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삼성 없이도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외부 기술 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부품은 이제 시대에 뒤처졌다고 당당히 발언하기까지 했죠. 기술팀장이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부장님, 삼성 센서의 색상 보정 알고리즘이나 저조도 성능은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건 의미가 없어요. 린샤오웨이가 단칼에 잘랐습니다. 소비자들은 스펙시트를 보고 제품을 사는 거거든요. 자신감에 찬 린샤오웨이는 이미 새로운 공급망 구축 계획을 마무리했어요. 유럽에서 30%, 대만에서 40%, 인도에서 나머지를 조달하는 완벽한 분산 전략이었죠. 위험 분산까지 고려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삼성에서 단 한 줄의 공지가 올라왔어요. 중급 이미지 센서 단종 및 고급형 가격 조정에 따른 공급 정책 변경 안내. 린샤오웨이는 그 공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협박이군요. 우리가 떠나니까 견제하는 거죠.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진짜 변화가 시작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린샤오웨이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바이에른의 파트너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죄송합니다, 린 부장님. 부품 성능 검증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린샤오웨이가 침착하게 물었어요. 색상 재현율이 실제 테스트에서는 스펙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저조도 환경에서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울려대는 벨소리. 이번엔 대만 업체였습니다.
린 부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센서로는 루오펑 제품의 품질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통이 넘는 전화가 쏟아졌어요. 인도, 베트남, 심지어 중국 내부 파트너사들까지 모두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신제품 출시를 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린 샤오웨이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상하이의 마천루들이 평소와 똑같이 서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부하 직원들 앞에 선 린 샤오웨이는 처음으로 말을 더듬었어요. 그러니까 삼성 센서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 대신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기술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부장님, 아무래도 삼성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린 샤오웨이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숫자로만 보던 부품이 사실은 전체 시스템의 핵심이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인정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으로 직접 가기로 했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린 샤오웨이는 예상과 다른 풍경에 당황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시설, 질서정연한 안내체계, 심지어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까지. 그가 머릿속에 그려두었던 조립만 하는 나라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보던 린 샤오웨이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한강, 정돈된 도로, 곳곳에 스며든 현대적인 감각들이 생각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거든요. 내가 이걸 예쁘다고 느끼다니. 린 샤오웨이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서울역 광장에서 무심코 찍은 사진을 보니 정말 그림 같았습니다. 상하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명동거리를 걸으며 그는 한국 소비자들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한 전자제품 매장에서 고객이 사소한 색상 불균형을 이유로 제품 교환을 요구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점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새 제품으로 바꿔주었고요. 중국에서라면 그 정도는 정상 범위로 여겨질 텐데 여기서는 완벽을 요구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비자들의 품질에 대한 민감성이 상상 이상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삼성에 미팅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현재 새로운 파트너십 논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죠. 그날 밤 린 샤오웨이는 호텔 창가에 앉아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의 모습이 자신의 편견과는 너무나 다르게 아름다웠습니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 피어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린 샤오웨이가 삼성 본사에 직접 찾아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담당자는 정중하면서도 냉정했어요. 한국 기술을 무시했던 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협력이 어려울 것 같네요. 예상했던 화를 내거나 문을 박차고 나가는 대신 상대방은 끝까지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린 샤오웨이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조롱당할 각오를 하고 왔는데 품격 있는 거절을 받으니 자신이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절망한 마음으로 서울 시내를 방황하던 린 샤오웨이는 우연히 국립과학관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무작정 들어간 전시관에서 이미지 센서 기술 발전사를 보여주는 코너가 눈에 띄었습니다. 관심 있으신가 봐요?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돌아보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윤세진입니다. 삼성에서 이미지 센서 개발을 담당했었어요. 린 샤오웨이라고 합니다. 린 샤오웨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윤세진이 전시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부품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자존심이고 철학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무슨 뜻인가요? 린 샤오웨이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센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완벽한 순간을 담아내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술로 구현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철학이죠. 린 샤오웨이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표면적으로만 기술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윤세진의 제안으로 린 샤오웨이는 삼성 이미지 센서 연구소를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보안이 엄격한 곳이지만 윤세진의 소개로 특별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설계실에 들어서자 한 연구원이 모니터 앞에서 회로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벌써 3년째 같은 회로를 개선하고 계세요. 윤세진이 설명했어요.
완벽에 가까워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테스트실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센서 반응, 진동 환경에서의 안정성, 습도 변화에 대한 내구성까지. 하나의 센서가 시장에 나오기까지 수천 번의 반복 실험을 거치고 있었어요.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린 샤오웨이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소비자가 어떤 환경에서 사용할지 모르니까요. 연구원이 대답했어요. 히말라야 고지대에서든 적도 지역의 습한 날씨에서든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품질 검사실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최종 검수 과정에서 기계가 아닌 사람이 직접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린 샤오웨이가 물었어요. 윤세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부품을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철학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기계가 놓칠 수 있는 미세한 차이까지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 순간 린 샤오웨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입술을 깨물며 자신의 오만함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했던 것들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혼과 철학이 담긴 결과물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에서 돌아온 린 샤오웨이는 본사 회의실에서 완전히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삼성과의 협력은 단순 거래가 아닌 파트너십이어야 합니다. 그들의 철학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실패할 겁니다.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부하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린 샤오웨이를 바라봤습니다. 그토록 오만했던 부총 책임자가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최고 경영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네 달라졌군. 무슨 일이 있었나? 제가 틀렸습니다. 린 샤오웨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기술을 숫자로만 보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습니다. 진짜 기술은 사람의 철학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한 달 후 린 샤오웨이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삼성에서 먼저 연락이 온 거였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삼성 회의실에서 만난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협력은 가능하지만 먼저 당신이 바뀌셔야 합니다. 우리의 품질 철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말이에요. 린 샤오웨이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간 린 샤오웨이는 부하 직원들을 모아놓고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무시했던 점 미안했습니다. 앞으로는 함께 배워나가겠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말에 직원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1년 후 루오펑전자의 신제품 텔레비전이 유럽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제품 뒷면에는 파워드 바이 코리어라는 작은 로고가 자랑스럽게 붙어 있었어요. 출시 직후 리뷰 평점은 기존 제품 대비 2배나 상승했고 반품률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린 샤오웨이는 성공적인 출시 결과를 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어요. 집에 돌아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아버지의 옛 상점 간판을 꺼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색바랜 간판 위에 여전히 메이드 인 코리아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그때는 증오였지만 지금은 약속입니다. 린 샤오웨이가 간판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윤세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신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심은 기술을 바꿉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뒤 윤세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린 부장님도 이제 진정한 기술인이 되셨네요. 한국과 중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린 샤오웨이는 창밖 상하이 야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부품 제조국이 아니라 기술 철학을 수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그 철학의 일부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숫자와 효율만 추구하던 냉정한 기술자에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진정한 기술인으로 변화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간판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린 샤오웨이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기술의 철학을 담아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말이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